좀 더 속내를 들어보려고 김기현 후보 캠프의 공보총괄 본부장입니다. 윤희석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윤희석 전 대변인이죠. 윤석 대변인은 제가 진행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강동갑 파평윤 씨다 해가지고 좀 약 올려 먹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김기현 후보 캠프의 중요한 자리예요. 공보총괄 본부장. 그러니까 입을 하셨는데 과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52%면 과반 예상에 턱에 걸린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52에서 3 정도 나온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유가 있어요. 이 당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인데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그 지지층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측을 좀 해봤었죠. 재작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57.7%로 후보로 결정이 될 때 그 바로 일주일 전에 KBS에서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예. 그 결과는 47%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대상 투표보다 한 10% 이 정도를 더하면 당원 지지표가 나온다. 이 얘기는 이제 당의 노선에 부합하고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일 경우,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 김기현 후보가 4에서 한 5, 6% 정도 나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50한 2,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50대 초반이 될 걸 예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당대회 내내 이제 사실 윤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단톡방에다가 이거 좀 전파해줘라는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처음부터 있었던 윤심 논란이라는 것은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꼭 김기현 후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분이 만약에 나왔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마지막에 불거졌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어떤 그 단톡방, 카톡방에서의 어떤 행위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이 대통령실 전체로 그것을 비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 입장에서 당내 경선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전체가 뭐 그런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 또 천하람 후보 측, 황교안 후보 측이랑은 어떻습니까? 좀 원래는 이런 치열한 경선, 또 울산 땅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선이 지난다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밀어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그 대회장 바깥에서 또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선거가 끝난 날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선된 김기현 후보가 그 나머지 세 분께 먼저 손을 벌리고 대통합의 자세로 같이 가자는 그런 조치를 취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앞서도 제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이제 신임 당대표에게 물어봤었는데 워낙 또 대통령을 잘 밀겠다 이런 얘기가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윤리위로 회부됐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는 더더군다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1년 후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돼서 간다는 거 하고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하지만 도와줄 건 확실히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한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 또 여소야대가 너무나 확실한 이 상황에서 당이 조금 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아마 김기현 신임 대표는 그렇게 표현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네. 이제 당대표 캠프에 이 공보총괄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실로 들어가시나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김기현 새 신임 대표가 시켜줘야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네. 강동갑 지역위원장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마땅히 일이 없는 거 내가 아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뭐 제가 하여튼 잘해서 뭐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박유미 반장이 뭐 윤희석 이 궁금한 것이요? 본부장이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내일 신임 당대표 뭐 하십니까? 예? 내일요? 내일 신임 당대표 뭐 하십니까? 일정이 내일 일정이요? 나왔습니까? 네. 일단 현충원 먼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그리고 네, 내일 혹시 당직 인선 일부라도 좀 발표되는 게 있나요? 과거 예를 보면은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정도는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예. 예. 그래서 아마 일찍 뭔가 인선 발표가 몇 자리는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유미 반장이 지금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한번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